네, 남북 고위급 접촉이 사흘째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밤샘 협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이틀 연속 밤을 새우며 협상을 지속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남북 양측이 협상 테이블에서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관련 내용을 권태호 전 수도군단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남북 고위급 접촉이 참 오랜 시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접점을 잘 찾아낼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인지 긍정적인 전망 또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속단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마라톤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어느 정도의 접점을 찾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다만 북한이 이미 이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아주 계획적인 도발을 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예기치 않게 우리가 강력 대응을 하면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지금 이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최초에 자기들이 발표했던 이것은 허위 날조다라고 했는 입장이 아마 번복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네. 우리가 이번에 이 협상을 통해 가지고 이 협상이 빨리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도 간절하지만 그 시간에 연연하지 말고 하여튼 이번 협상에서만큼은 반드시 우리가 대북 정책에서만큼은 원칙을 고수한다 하는 것을 확실히 인지시켜주고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받고 대통령님께서 또 말씀하셨던 상생과 평화 협력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저도 우리 권태호 장군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이번 북한의 어떤 도발로 인해서 북한 도발로 인해서 남북 군사적 긴장 관계가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는 근래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런 군사적 긴장 관계를 일단은 어쨌든 이번 회담을 통해서 풀 수는 어떤 접점을 찾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접점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수위 조절이 좀 필요하다. 근데 그럼 수위 조절이 뭐냐? 그다음 이제 사과와 재발 방지. 우리는 이미 벌써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벌써 제시한 거고. 북한은 어쨌든 북한 대북 방송 확성기를 철수시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두 가지 쟁점을 놓고 어느 정도 수준에서 멈출 것이냐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양쪽 다 그냥 팽팽한 기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쩌면은 오늘도 안 될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앞으로 이 대남 도발,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 대남 도발과 관련된 것은 원천적으로 앞으로는 차단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가 실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든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목함지뢰 폭발은 자기들이 설치한 게 아니고 어떤 날조다, 조작이다 이미 그렇게 이야기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을 본인들이 뒤집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다면 그 상태에서 뭔가 북한이 받을 수 있는 수위 조절, 그 수위 조절을 하기 위한 어떤 협상들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협상 과정에서 우리 쪽 협상 지금 고위 협상 접촉하고 있는 분들은 김관진 실장이나 이런 분들은 일단 가이드라인을 갖고 일단 나갔고 지금 북쪽에서는 황병서 정치국장이 나왔다 하더라도 어떤 가이드라인을 갖고 나오지 않고 직접 김정은 위원장한테 지시를 받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많이 시간이 걸리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나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끝까지 어떤 인내하면서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야기한 그 원칙 이런 것들을 끝까지 준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좀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 북한을 이번 기회에 제대로 다스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어떤 인내심도 상당히 필요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는 주체가 분명한 사과를 요구를 하고 있고 북한은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뒤집기는 참 어려울 것 같고 그렇습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이렇다면은 그 북한이 또 좀 그 두루뭉술한 표현으로 유감을 표명하는 이 정도 수준으로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어떻게 좀 조율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제 유감 표명이라는 상황을 갖고 어떻게 이제 받아들일까 하는 부분인데 유감 수준이다 하더라도 그 유감에 따른 후속 조치 이것만 확실하게 안전 장치만 해준다면은 일단 극단적인 상황은 일단 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단순하게 두루뭉실하게 유감이라는 표현으로 모든 것을
협상을 마무리한다면 이것은 안 된다. 네. 이는 왜냐하면 과거의 사례에도 이런 것들을 인해서 우리가 굉장히 우리 쪽 정부가 굉장히 피해를 본 경우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는 이런 어물쩍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 이런 도발적이고 사과하고 이런 것들 어물쩍 넘어가는 이런 악습 고리를 끊겠다 했기 때문에 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금 협상 지금 하고 있는 협상 대표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인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어물쩍 넘어가는 것은 좀 곤란하지 않겠나.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그 어떤 담보를 받기 위해서 네. 시간을 좀 끌고 있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그야말로 이제 마라톤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과거에도 보면은 합의문을 도출하기 위해서 밤샘 작업이 관행처럼 있어왔던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장기화되는 게 이런 부분 때문이진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과거에 실무 협상 등을 진행할 때 며칠 동안 밤을 새면서 아주 마라톤 협상을 하고 또 문구를 따듬고 했던 적은 있습니다만은 네. 이번은 그 실무 협상도 아니고 최고위급 협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네. 비록 그 안보실장과 저쪽의 총정치국장이지만 대통령 그리고 김정은이의 대리인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대리인들이 직접 만나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북한의 의사결정 체제는 김정은이 하나의 집중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쪽에서 훈령을 받아가면서 임하는 황병수 입장에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답답한 면이 저희들이 볼 때 참 많습니다만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대통령님께서 이번 사태에 대해 가지고 분명한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그 메시지를 김정은이한테 공개적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 가지고 김정은이는 그 협상에서 들리는 이야기만 귀담아 들을 것이 아니라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걸 무게를 갖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협상이 계속 지금 이렇게 끌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뭐 우리한테는 절대 불리한 건 아니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북한의 목함질의 도발이 과연 이게 전략적 도발이냐 아니면 단순한 도발이냐는 걸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은 굉장히 전략적 도발이다. 다만 이 전략적 도발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이렇게 단호하게 예. 대응할 줄을 북한에서는 일단은 예상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굉장히 당혹스러우면서 어떤 그 차선책을 마련하는데 굉장히 북한도 부담을 느끼지 않았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굉장히 주요했다. 예. 오히려 북한을 내부를 교란하는데 아주 적절한 어떤 표현을 하셨다. 그리고 강력한 의지를 또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렇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그 전략적 도발이 이번에는 굉장히 좀 혼선을 빚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북한 김정은 체제에서 보고 라인이 굉장히 혼선이 오지 않았나 이번에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전략적 도발을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마련했는데 갑자기 우리 정부에서 뭐 대남 확성기를 튼다든가 이런 어떤 조치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 표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북한 입장에서는 이 전략적 대응을 하는데 굉장히 어떤 장애물이 상당히 되었다. 예.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협상하는 과정에 있어서 북한은 굉장히 포괄적으로 뭔가를 이걸 지금 대화를 끌고 나고 시간을 좀 벌려고 하지 않나.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입장은 분명한데 북한의 어떤 모호한 태도가 지속적으로 계속됨으로 해서 우리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협상이 계속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이렇게 장시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화 내용이 전혀 언론에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번 고위급 접촉의 특징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체 내용을 이렇게 다 비공개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이 비공개로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남북 간의 지금 최고위급 지금 회담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뭐 단순한 이런 군사적 도발만 갖고 지금 해결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청와대 대변인도 이야기했습니다만 포괄적으로 지금 대화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을 다 지금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을 겁니다. 단지 이제 우리나 북한도 협상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당근과 채찍을 꺼내놓을 겁니다. 그런 과정들이 다 노출이 된다면은 이게
양쪽 간의 어떤 협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비공개 협상은 저는 아주 잘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 북한의 이번 협상 임한 태도도 좀 달라진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고위급 접촉도 일단은 뭐 먼저 제안을 했었기도 했고요. 또 과거 사례를 보면 뭐 계속 이 협상이 진전이 없으면 뭐 자리를 박차고 나서 판을 깨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일단은 이렇게 오랜 시간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좀 협상에 좀 의지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사실 김정일이가 죽기 직전에 천안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일으키고 남북 관계가 완전히 얼어붙은 그런 상태에서 김정은이가 집권한 지 4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북한 의사결정자들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장성택이 처형부터 시작해서 군부 지도자들을 교체하거나 진급시켰다가 강등시키거나 강등시켰다가 갑자기 특진을 시키거나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아주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자기들은 도발을 해서 무언가 우리 남측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고 UFG 연습을 국제 이슈화 해가지고 네. 방해하거나 중지시키고자 이렇게 했었는데 예기치 않게 자기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확성기 방송이 시작이 된 겁니다. 네. 이 확성기 방송은 과거의 각종 회담에서 첫 번째 의제로 다뤄질 정도로 확성기 방송만큼은 꼭 제기하지 마라, 중단해라 이렇게 네. 요청해왔던 것들이 갑자기 진행이 되면서 예.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국면을 맞이했고 그래서 포격 도발로까지 이어졌는데 포격 도발 이후에 과거 같으면 그것이 DMZ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부 다 유엔사가 나서가지고 정전위의 조사를 통해가지고 대략 미측이 주도하는 가운데 이것이 완료되고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는 우리가 29발이라고 하는 155mm 고사포를 가지고선 바로 응징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 또한 화들짝 놀라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고 여기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찾지 못한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준전시 상태니 전시 상태니 하는 것을 발령을 하면서 급기야 마지막 최후 통첩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 직전에 예. 우리한테 유화 제스처를 보내면서 이렇게 네. 남북 고위급 회담에 지금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북한으로서도 최초에 의도했던 것이 무엇인지는 명확지 않으나 그동안 산적했던 여러 가지 남북 간의 문제를 한꺼번에 들고 나와가지고 결코 끈을 놓지 말고 무언가는 얻고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압박도 있고 또 김정은이도 이 통로를 갖다 계속 유지해가지고 남쪽의 이야기를 듣고 또 자기들 입장도 전달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고자 할 겁니다. 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협상이 이제 만약에 이제 결렬됐을 경우에 우리가 서로 이제 덕실을 따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근데 북한도 이 협상이 결렬되면은 이 도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은 이미 예고한 대로 협상이 결렬되면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게 확성기 지금 전군에 지금 배치되어 있는 게 확성기가 아마 155만 중에 제가 알기로 16개 정도가 지금 확성기가 지금 네, 11곳에 11곳입니까? 예. 16개 지금 배치되어 있는데 그것을 일정 부분을 아마 타격을 해서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것도 여의치 않는 것이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군에서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벌써 한미 연합 훈련 지금 중에 있고 모든 전투 태세를 우리도 좀 완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또 네. 한민국 국방부 장관께서는 이미 벌써 그 선조치 후보고 이런 아직 그 어떤 군사적 작전 자체를 지금 지휘한다는 위임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언제든지 우리도 타격할 수 있는 어떤 자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네. 상태에서 북한이 과연 상당한 수준의 어떤 도발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어쨌든 이번 협상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낼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협상 어떤 수준 부분을 놓고 볼 적에는 저는 둘 중에 하나 가능성이 높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것을 일괄 타결하고 해서 북한에서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이걸 일괄 타결하는 방식도 아마 제한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좀 예. 조심스럽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예. 어떻게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카드가 될 수 있지만은 자칫하면은 이건 또 북한에 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고도의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번 협상을 시간을 끌면 끌수록 불리한 게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사실 모든 전쟁 물자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북한군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고 네. 그리고 또 어쨌든 북한군이 사기가 저하되면은 바로 김정은 체제의 붕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장기적으로 가기는 굉장히 곤란할 것이다. 그리고 이 장기전을 대비할 수 있는 만큼의 능력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협상을 좀 낮은 단계로 한 단계 떠들어서 실무 협상으로 이것을 끌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협상을 안 하는 게 북한 입장에서 협상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네. 이 협상을 좀 실무 협상으로 낮춰서 지속적으로 끌고 갈 그런 제안도 할 가능성이 높지 큰 않겠나. 틀에서의 합의 정도만 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해서 네. 일단 구체적인 그런 일단 그 실무 협상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내놓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통일대교와 연천 또 연평도 등의 현장 분위기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남북 고위급 접촉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군사적 긴장감 또한 계속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겉으로는 대화를 하면서 뒤로는 도발을 준비하는 화전 양면 전술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북한이 뭐 6.25 전쟁 전에도 그랬고 네. 전쟁 이후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화전 양면 전술이라 하는 것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화전 양면 전술 또 한편으로는 담담타타 한쪽으로는 이야기하면서 한쪽으로는 타격을 한다. 네. 또 이쪽에서 소란을 피우면서 저쪽으로 친다. 뭐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그 공산주의 전술에서 나온 겁니다. 아주 뿌리 깊게 그 북쪽의 머릿속에 각인돼 있는 그런 아주 작은데 큰 데까지 전부 다 이중화되어 있는 그 전술의 일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북한이 취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대비 태세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협상에 대해서 군사적인 그 압박을 하면서 자기들 대표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한편으로는 이것을 남남 갈등으로 유도해서 예. 자기들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주 목적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만약에 결렬된다 하더라도 현재 준비된 전력으로 무언가의 타격을 하기 위한 그런 속내도 같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군사적 압박을 실어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북한군은 3대 핵심 침투 전력을 지금 모두 전방에 전개를 시켰습니다. 네. 먼저 그 3대 핵심 침투 전력이라는 게 뭔지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글쎄요, 침투 전력이라 그러면 뭐 여러 가지 수단이 있겠는데요. 우선 가장 은밀하게 침투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잠수함이나 잠수정, 바닷속으로 내려오는 전력이 있고요. 네. 지금 아주 오래된 노후된 기종이긴 하지만은 적이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전선 인근에 배치돼 있는 전진 배치돼 있는 AN2기라고 하는 그 복역기가 있습니다. 날개가 아래 위에 2개가 달려가지고 겉에는 양피로 이렇게 씌워져 있어서 예.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고 특수부대 요원들을 갖다가 침투시킬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리고 네. 공기부양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네네. 이 공기부양정이 그 오늘 언론에서 계속 나왔지만 예. 전방으로 추진 배치돼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공기부양정이 배치돼 있는 인근 지역에는 해상 저격여단이라고 하는 특수부대가 주둔을 하고 있는데 이 해상 저격여단을 소위 이야기하면 상륙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단시간 내에 예. 실어 나를 수 있는 그런 전력인데 이러한 것들을 주로 북해군이 가지고 있는 침투 자산이다. 특수전 자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론 그 외에도 지상으로 침투하는 지상 침투 자산이라든지 여러 네네. 개가 있겠습니다만은 현 시점에서 지금 초점을 받고 있는 것들은 요 3가지 정도로 그렇게 확인됩니다. 네. 그 준 전시 상태 매뉴얼대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준 전시 상태를 선포했고 네. 전방에 있는 서쪽에서부터 4, 2, 5, 1, 4개 군단은 전시 상태를 선포해가지고 갱도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유심히 들여다보면 그 움직임 자체가 완전한 정규전을 준비하는 그런 소위 우리 한미연합군으로 본다면 데프콘2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태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배치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역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것들을 은근히 이렇게 노출시킨다든지 네. 하는 것을 봤을 때는 압박을 가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 또 협상이 결렬된다 하더라도 정규전은 북한 입장에서
수행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네. 초전에 결렬 직후에 자기들이 호언하던 이 확성기 인근을 타격한다든지 또 확성기를 직접 부순다든지 하면서 우리가 대응을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 살상이 벌어지지 않는 그러한 지역을 골라서 포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태세 정도로 보입니다. 예. 북한이 이제 지금 뭐 장군님께서 아주 뭐 군사적 그 어떤 용어로 구체적으로 말씀 잘 해주셨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북한이 지금 전시 상태로 가지 않고 준전시 상태로 가는 것은 뭐냐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이 전시 상태로 가서 바로 준전시 상태로 물러나게 되면은 명분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의 어떤 전략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전쟁이 목적이 아니고 김정은 체제를 수호하는 게 그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이 전쟁이라는 것은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에 네. 결국은 이 김정은 그 위원장의 어떤 고도의 정치적 행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전면전은 북한도 원치 않을 것이다. 네. 왜냐하면 전면전 하게 되면은 김정은 체제 자체가 완전히 그 없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네. 김정은이 그것을 원하는 건 아닐 거다 이거죠. 그렇다면은 김정은 체제가 필요한 원하는 어떤 일정 부분의 어떤 그 소득이 있다면은 아마 경제적 지원이라든가 또는 그 북한의 어떤 5.24 조치 해제 부분을 통해서 남북 간의 어떤 그 교류 협력 대화를 확대해가는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하느냐. 아까 이제 화전양면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화전양면도 어떤 대화를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지 화전양면이 통하는 거지. 대화를 통해서 얻을 게 전혀 없는데 전쟁만 선포를 해서는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북한은 이제는 상당히 그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왜냐하면은 일단 그 북한을 중심으로 하는 과거의 어떤 그 북중 관계라든가 북러 네. 관계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보면은 상당히 과거의 김정은, 김정일 체제에 비해서 상당히 불안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북한한테는 결코 이 지금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거죠. 네. 과거처럼 뭐 북중 관계가 아주 혈맹 관계가 돈독하게 유지됐다 이랬을 경우는 지금 어쨌든 우리는 지금 한미 동맹 관계가 지금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예. 어쨌든 중국과 북중 관계는 지금 느슨한 관계를 좀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기댈 수 있는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러시아 쪽을 손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네. 남북 간의 긴장 관계에서 러시아를 갑자기 손을 잡고 한다. 이것도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결국은 어떤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고도적 정치 행위가 상당히 뭔가 지금 삐걱거리고 있다는 하는 증거가 아니겠냐. 이게 네. 뭔가 좀 매끄럽게 잘 과거처럼 가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 결론적으로 말하면 더 불안한 것은 결국 김정은 체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협상도 이거는 서두를 필요가 없이 인내를 갖고 끝까지 버틸 필요가 있다. 그것을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분명한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전달해서 우리 군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우리 네. 군도 사실 사기가 충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상군사령부도 방문하고 해서 우리 군도 네. 굉장히 사기가 충천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있던 그 뭐 군에 대해서 우리 네. 군도 굉장히 고생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격려하고 박수하고 이번에 좀 다른 게 말이죠. 남남 갈등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진보 세력들의 어떤 강한 어떤 반발도 없고 또 이 정치권에서 어쨌든 여야가 동시에 사실 이 지금 남북 간 긴장 관계에 관련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처음이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일단 모든 것이 일단 상당히 그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의 그 의도한 대로 지금 이런 남북 관계의 강한 의지가 잘 전달돼서 아마 그 북한 김정은 체제가 이건 이 박근혜 정부에 오판을 했구나 하는 이런 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강력하게 밀어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